예, 자, 이제 교재 보십시오. 209페이지 보시면은 209페이지 보시면 그 첨부정보 해놓고 소제목에 1 첨부정보의 종류 이렇게 해놨죠. 그래놓고 그 안에 소제목으로 양가로 1 이렇게 달아놨고 7까지 있죠. 그걸 지금 암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등기소에 들어갈 때 구비해가는 서류구나.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고 지금 예를 갖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감을 잡는 연습 차원에서 지금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갈 때 구비해가는 서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대입 작업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양가로 1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할 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뭐냐면은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라는 법률용어를 민법에서 뭐라고 배운다?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러면 지금 매매가 민법에 지금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 원인 아닙니까? 그럼 매매를 등기 원이라고 하고 매매가 진정한 매매인지 가라 매매인지를 증빙하는 정보가 첨부한 정보가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이라면은 매매가 있었는지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죠. 매매 계약서. 작성해가는 매매 계약서를 뭐라 부른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뭐 뒤에 내용 많이 부족해요.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중개사법령에서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거민제도. 그럼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누군 배웠고 누군 안 배웠고.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은 다른 거 다 끝났다는 전제에서 지금 모든 마지막 실무 얘기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등기법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거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감 정도는 잡아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등기소에 갈 때 그 비전동 10번지 필지 매매에 따른 증빙서류 작성해가는 매매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두 가지로 중개사법인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그러면 그걸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검인계약서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검인을 매매계약서에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도 돼? 그거 구별하는 문제와 두 번째, 그 매매계약서를 들고 가면 매매계약서만 들고 가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또 따로 시군구청장한테 받아가야 돼? 아니, 이제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시험에서 묻는다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았죠? 그게 만약에 토지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서도 또 따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제 그걸 구분하는 걸 1년 내내 공부한다고.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네,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그러면 기본은 반드시 뭐를 갖고 들어가느냐, 뭐를 갖고 들어가는데? 매매계약서를 갖고 들어가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가야 되는지 안 받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따로 받아가야 되는지 안 받아가야 되는지 토지거래 허가서를 따로 받아가야 되는지 안 받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농지취득자액 증명을 따로 받아가야 되는지 안 받아가야 되는지 그걸 구별하는 걸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뭐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뭐는 반드시 갖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등기 원인 서면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개념이 잡히시면 그 다음에 그 매매계 거래신고 필증,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액 증명 문제가 중개사법, 공법이 되셔야지인지 이거 같이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도 돼. 그 문제를 갖다 변별하는 작업을 1년 내내 공부하시는 겁니다. 저와 함께 말고 2차 과목 선생님들은 다 같이. 아시죠? 제가 이거 지금 다 소개시켜드려봤자 머리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직 중개사법, 공법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은 뭐만 꼭 기억하시냐. 매매계약서 갖고 들어간다. 작성해 가야 된다. 그걸 법률용어 등기
원인 서명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제 중개사법, 공법을 배우게 되면 또 매매계획서 말고 또 구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더 있다. 그걸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다음 갈게요. 또 해볼게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러면 비전동 10번지 필지 등기하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등기하게 되면은 그 소유자의 이름만 등기부에 전산기록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도 같이 등기부에 적어줘.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등기부에 올릴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청인의 주소 증명 서면은 딱 두 가지 등기 신청할 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소 증명 서면은 뭐로 증명하느냐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띄워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하잖아요. 하면 소유자의 성명하고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올려줘. 그럼 등기부에 올릴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는 게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명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서류에서 가장 지금 많이 단답으로 내는 게 그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그게 이제 26회, 27회 연속해서 났습니다. 다른 거 서류 냈다가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등록번호 증명서면은 옛날 종이 등기부로 등기 업무했을 때건 전산 등기 업무했을 때건 지금 다 통일돼 있기 때문에 그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재산을 등기, 소유권을 등기 올릴 사람이 자연인일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다 있잖아. 그쪽은 안 내. 문제는 재산을 등기 올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이 재산을 등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을 갖다가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이 취득할 수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도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 경우를 시험 문제에서 낸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평택시가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취득할 수 있음 없음? 그럴 때를 법률용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불러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를 갖다가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대응되는 개념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 주는지를 시험 문제에서 26회, 27회 연속으로 단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주민등록번호는 평택시도 주민등록번호 없죠? 그럼 뭐를 받아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 외국인도 주민등록번호 없죠? 뭘 받아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법인도 주민등록번호 없죠? 법인이 땅 취득할 수 있잖아. 그 법인도 뭐를 받아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종중도 땅 취득할 수 있음 없음? 종중이 그럼 땅 취득할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걸 한 군데 국가기관에서 부여해주면 시험 문제 안 나겠지. 그러면 그 재산을 국가가 취득하느냐, 지자체가 취득하느냐, 종중이 취득하느냐, 외국인이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국가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안 익히셔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용어를 좀 익히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크게 필요가 없고,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하면은 교재 221페이지. 221페이지. 자, 221페이지 4절 등기 신청의 정보 접수 및 심사 제목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등기 신청의 정보 접수 및 심사에서 소제목 1 신청 이렇게 들어가죠. 신청 요거 했던 거 지금 신청 어디 갔나? 두 가지. 그 안에 보십시오. 두 가지 신청 방식을 지금 현행법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용어만 익힘 작업하면 돼. 무슨 신청? 신청과 두 번째 전자 신청. 이렇게 용어 익힘 작업하면 돼. 그럼 그 소제목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 예. 방문 신청 큰 제목. 양가로이 전자 신청 큰 제목 형광펜을 보셔야죠. 신청 방식이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갖고 용어 대입 작업하시면 방문 신청,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자 신청, 집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접수 이렇게 나오죠. 요거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신청한다면은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접수라는 것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 방문 신청한 자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갖다가 제출하면 그걸 등기관이 받아주는 업무를 접수라고 하고, 인터넷 접속하면은 그 접속한 엔터 친 정보가 등기소의 컴퓨터에 기록이 전송이 되죠. 그 기록이 딱 등기소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행위를 접수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접수라는 업무는 누가 하는 거냐? 신청은 민원인이 하는 거지만 접수는 등기관이 하는 업무죠. 첫 번째, 직접 들어온 사람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출하면 그걸 등기관이 직접 손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방문 신청하면 그걸 등기관이 받는 거. 전자 신청하면 등기소에 전송 자료를 갖다가 등기소의 컴퓨터에 저장이 올라가겠죠. 그 저장되는 행위를 법률을 뭐라 부른다? 접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십시오. 크게 보셔야 돼.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소제목, 큰 제목, 등기 신청 심사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잠깐 고개 들어보시고. 접수하고 나면은 심사라는 것은 자, 이걸 갖다 등기할지 말지를 갖다가 그걸 고민하는 단계를 법률 용어로 심사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딱 하나만 용어하시면 돼. 자, 키워드 한번 밑줄 쳐볼게요. 소제목 1의 2 등기관 심사 권한 나와 있죠. 옆에 원칙 지우시고, 원칙은 지우시고, 원칙이라는 용어 지우세요. 지우시고 나서 옆에 형식적 심사주의는 형광펜. 다 하셨으면 그걸 고개 드시고 익힘 작업 이제 이해시키는 작업 말씀드릴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왜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지우셔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럼 원칙이라는 용어는 이제 대응되는 용어가 예외라는 용어가 있을 때만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다시 가셔야 돼요. 옛날에 등기관이 등기 심사할 때는 자,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구비서류에 적법하게 써야 될 사항을 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 적어놓은 사항을 증빙하긴 구비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을 갖다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 옛날에는 형식적 심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양 건축물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제가 매치 작업을 항상 구분 건물 이렇게 부르죠. 분양 건축물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등기관이 현장 조사하러 나갈 수 있었어요. 분양 건축물 현장, 건축물 건축된 현장에 조사하러 나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걸 법률 용어로 실질심사, 사실조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법에는 딱 한 가지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권을 등기관한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앴어요. 전산등기가 다 통일화되고 나서는. 그럼 등기관은 이제 현행법에서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의 적법성 여부만을 갖다 따져서 심사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 뭐라 부른다?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왜 지웠는지 아셔야 돼요. 사실조사권 등기관의 현행법에 이제 아예 없습니다. 구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만 건축가에서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등기관이 절대 이제 현행법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형식적 심사주의가 뭔지 용어만 매치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해 작업.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심사하고 나면은 적법하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갖다가 수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적법하면 이제 수리한 것이고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자, 두 가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적법하다 받아들이는 결정을 갖다가 전산에 기록해줘야겠구나. 이거는 하자가 없어. 받아들이는 결정을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다? 수리. 자, 이건 하자가 있어. 안 되겠어. 이건 전산 기록 올려주면 안 되겠어. 그걸 자 내리는 결정을 각하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각하 결정 내리는 사유가 29조의 법에서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9조에 정해져 있는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11가지에 심사에서 11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뭐로 가는 거예요? 수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하고 나면은 자, 이거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등기 작업. 등기 작업은 이제 지금은 현행법에는 지금 등기소랑 관공세 종이가 없으니까 전산이죠. 해당 전산에 들어가서 전산 기록을 갖다가 입력 작업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등기 이렇게 부르시면 돼. 그러면 자, 등기하고 나면은 자,
완료가 돼야 돼. 자, 완료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지금 아직도 지금 법의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 사용해. 필이라는 법률, 끝마칠 필. 네, 필이라는 법률 용어도 사용하고 뭐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과도기입니다, 아직 이게 지금 법이. 교합이라는 법률 용어도 사용해요. 교합. 세 가지 법률 용어를 다 사용하니까 공부하기가 좀 피곤하지. 똑같은 업무를 갖다가 세 가지로 법전에 통일되게 업무를 사용하나 세 가지로 용어를 사용. 첫 번째, 완료라고도 법전에 써 있고 필이라고도 써 있고 교합이라는 법. 이건 뭐냐면 해당 전산 기록을 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 건수마다 등기 사무 처리 규칙에 대해서 한 등기관이 하루에 맡아야 될 업무가 300건이면 300건, 100건이면 100건 이렇게 등기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소의 민원 1년 평균 봤더니 월 평균 따져봤더니 하루 평균 처리하는 양이 3,000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 등기소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한 건 처리할 업무 기준량을 규칙에서 제정해 놓겠죠. 그럼 만약에 하루에 300건을 예규로 정해놨다면 한 사람이 처리하는 양이 300건이라고 규정해놨다면 그 등기소의 등기관은 몇 명 정도를 지방법원장이 지정해 줘야 됩니까? 300건인데 하루에 등기관이 처리할 양이 300건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한다면 하루에 1000건 정도 업무 처리한다 그러면 3명에서 4명 정도의 등기관을 지방법원장이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업무를 처리했다면 나중에 어느 공무원이 업무 처리했는지 나중에 재산권의 책임 소재가 지금 불명확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등기 업무 전산 말미에는 그 등기소에 어느 등기관이 등기 업무를 나타내는 업무를 했는지 그 1년 번호 남바가 등기관한테 숫자로 부여됩니다. 그걸 전산기록 말미에다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1년 번호 남바를 갖다 전산기록 올리는 행위를 뭐라 부른다? 완료 또는 필 또는 교합 이렇게 이러면 등기 업무가 끝나는 겁니다. 심할 끝 이렇게. 자, 그러면 일로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는 것은 29조를 갖고 심사하는 것이죠. 그럼 29조를 갖다 심사하는 걸 법률 심사에서 11가지 1호에서 11호까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은 내리는 결정을 각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교재 222페이지 맨 밑에 소제목이 신청의 각하 이렇게 제목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해하셔야지. 지금 심사에서 지금 일로 간 거죠. 일로 간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배우셔야 될 거는 자, 각하시키는 건 부적법 할 때 내리는 각하 사유가 29조에 몇 가지가 11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인식이 중요하고 그 11가지 사유를 암기하는 시험 문제는 이제 본 시험에서 안 다룰 겁니다.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교재 223페이지 보십시오. 소제목 이 각하 사유 위에 제목 달려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이 각하 사유 이렇게 달려있는 거 찾으셨죠? 자, 그러면 양가로가 붙어있을 것이죠. 소제목이 양가로 1서부터 맨 밑에까지 양가로 몇 가지? 그러면 그게 29조에 정해져 있는 각하 사유 11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조로 익히시기 바라고. 나중에 본 시험에서도 그 각하 사유 암기하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절대. 아, 이런 사유로 각하하는구나 이렇게만 감 잡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될 게 있어요. 양가로 1번 있죠? 양가로 2번 있죠? 그걸 이렇게 묶음 작업하셔야 돼. 이렇게 두 개 옆에다 묶음 작업. 시험에서는 그 2가지를 나중에 묻습니다. 이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이 아닌 관할이 반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돼요. 그거 형광펜으로 그십시오. 제목 그대로 1호 사유. 양가로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형광펜으로 쭉 그십시오. 양가로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건 여러분 1년 내내 익히셔야 돼. 시험 나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형광펜 익힌 제목 있죠? 그 제목과 양가로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안에 이제 소제목으로 동그라미 1서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본서 가정할 때 그 2호 사유로 각하시키는 걸 법에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야? 1, 2, 3, 4 예를 들어 놨죠? 그 예시되어 있는 걸 갖다 이제 기본서 과정 들어가시면 그거 예시되어 있는 걸 갖다 연습하는 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 본수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 2가지 사유 큰 제목만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하실 것. 관할 위반. 2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걸 왜 익힘 작업하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교재 잠깐 넘겨보실래요? 224페이지로. 자, 양가로 3번 중단 부분에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찾으셨습니까? 이걸 판례 문제를 시험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자, 갈게요. 먼저 작업하셔야겠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법 29조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옆에다 메모. 각하사유를 간과한 등기. 자, 이거 구조 먼저 보시고 29조의 각하사유가 1호에서 11호까지 11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간과 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볼 간자에 지나칠 과자인데 보고 지나치면은 자 각하로 안 가고 수리해서 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수리해서 뭐 아이고 이거 잘못 등기한 거네. 그죠? 잘못 등기한 거잖아요.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라는 건 각하 시켜서 일로 끝냈어야 되는데 수리해서 등기 쳐진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구분하는 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조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그걸 간과했는데 1호하고 2호 간과했느냐 3호에서 11호 사유까지를 간과해서 등기했느냐에 따라 이거 다 하자 있는 등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왜? 각하 결정 내렸는데 간과해서 그걸 실수로 등기했으니까 하자 있는 등기죠. 그 하자 있는 등기를 유효로 처리하는 경우와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가 이게 실무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묻는다는 겁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익히라는 게 요거 1호 제목이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간과한 등기죠. 그걸 위반해서 등기했을 때는 이 등기는 등기했어도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그럼 절대 무효라는 것은 이거 전산 기록이 재산권이 등기돼 있어도 이거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냅둔다고 뭐 법적 효력이 뭐 나중에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등기관이 각하에 간과해서 이거 나 등기관이 등기 업무하다가 이거 내가 등기해야 될 게 아닌데 이거 등기 전산 기록이 올라가 있네. 그걸 발견했으면 등기관이 절대 무효인 등기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래요? 직권으로 말소 업무를 처리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걸 등기관도 발견을 해야 직권 말소하는데 발견을 못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등기부등본 떼왔더니 이거 재산권이 등기 올라갈 게 아닌데 등기가 올라가 있는 걸 민원인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발견하고 있는데 등기관은 발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권 말소 안 돼 있죠? 그럴 때는 직권 말소 이 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잘못 등기한 거로서 무효인 등기로서 직권 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발견을 못해서 직권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민원인은 그거 직권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가서 꼰질르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그걸 보면 뭐라 본다? 이의신청. 이렇게 가는 거면. 전부 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이 연습을 갖다 지금서부터 감 구조를 익히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쪽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 내는 것이죠.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 간과해서 등기를 쳐줬을 경우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절차의 하자가 치유가 되어서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유효한 등기라면은 자 심사할 때 발견했으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심사할 때 발견 못하고 잘못해서 등기 업무 처리하고 나서 이걸 전산 기록 봤더니 이거 잘못 등기해 준 거네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발견했으면은 지우래요. 말하는 게 전산 기록 지우는 거 아닙니까? 지우래요.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지우지 말래요. 지우지 말래. 직권 말소. 이러니까 여기에서 시험 문제 배당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직권 말소 그러면 하고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거 부당한 업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익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각하 사유 간과한 등기는 뭐와 뭐를 위반한 등기만 절대 무효?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위반한 등기만 절대 무효, 직권, 말소, 말소 안 하면 이의 신청. 그 다음에 3호에서 11호 사유 간과한 등기는 심사시 발견했으면 각하. 등기하고 나서 이거 잘못 등기한 거 발견했을 때는 그대로 유효한 등기,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의 대상도 아니고 이의 신청 대상도 아니다. 이 구조를 갖다 익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교재 225페이지 4. 등기 신청의 취하. 자, 취하. 취하는 이 얘기입니다. 취하라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자, 취하는 등기 신청하는 행위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집어넣는 것이죠. 자, 나 등기해달라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집어넣었다가 접수시켰다가 아이 마음이 바뀌었어. 나 등기 안 낼 테니까는 다시 내가 제출했던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도로 달라는 의사 표시를 법률용어로 취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것만 익히면 되지 뭐. 언제까지 취하가 될까요? 이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조를. 취하 언제까지? 자, 이제 들어보세요. 오댕 한번 구분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귀 열고 들어보세요. 이제 귀를 여셔야 돼. 눈이 아니라. 등기 신청에 취하는 등기가 된 이후에는 취할 수 없다. 이거 봐, 갈리잖아요. 귀가 지금 열리는 분이 있고 안 열리는 분이 있잖아요. 등기된 이후에는 취할 수 없다. 오까 댕이까? 그래도 오 하시는 분이 있어. 등기된 이후에는 취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으니까 또 오라고 하시는 바뀌는 분이 있네. 잘 하다가 한 번 더 물으면 또 바뀔까? 그러면 안 되고 언제까지 취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등기됐어도 취할 수 있다. 그걸 등기 업무를 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고유번호를 적기 전에는 전산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취할 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거지. 취하는 언제까지요? 등기 날 때까지, 등기 전, 완료 전. 예, 그러니까 이 구분 작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등기 전까지 취하가 아니라 완료 전까지 취하. 또는 이렇게 나겠죠? 언제요? 이거로 용어 사용. 교합 전 이렇게도 용어를 사용하셔야지. 이해하시겠음? 예, 두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과정 해야 될,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 흐름도를.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여쭐게요. 취하고 이하고 각하하고 차이점이 뭐요? 이걸 또 시험 문제에서 묻습니다. 취하고 각하하고 공통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 공통점을 알아야 차이점을 가는 거지. 둘 다 서류 빠꾸된다는 거지 뭐. 강제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고? 각하. 서류가 하자가 있어 강제적으로 반려시키는 거. 의사표시에 의해서 반려가 되는 걸. 공통점은 서류가 반려되는데 첫 번째 차이점 강제적인 반려를 각하 결정.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의한 반려를 갖다 취하 처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도 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물어요. 두 번째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든 취하가 되든 반려가 되는데 반려되는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취하는 전부 다 주어. 전부 다 주어. 전부 다 줘요. 전부 다가 어디 있죠?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뭐와 뭐요? 됐죠? 이제 각하는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만 강제 반려시켜. 각하는 뭐야?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만 반려를 시켜. 정말 시험 어렵게 나면 여기까지 수준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본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먼저 요거까지는 꼭 익힐 것. 자, 취하나 각하나 서류가 반려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은 첫 번째,
강제적인 반려를 각하, 의사표시에 의한 반려를 취하. 두 번째 차이점은 자, 서류 반환되는 범위, 각하 결정은 뭐를 제외한? 신청 정보 제외한 첨부 정보만 강제 반려. 그 다음에 취하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모두를 반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226페이지 4.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거지 뭐. 이미 했어요. 이거. 심사에서 수리해서 등기 끝마쳤잖아요. 근데 일로 가면은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지. 제대로 적법해서 수리해서 등기한 거니까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죠. 자, 문제는 각하시켰어야 될 걸 갖다가 일로 갔을 때가 이 신청이죠. 그럼 우리 좀 전에 했잖아. 그거. 뭐에 대해서만 이 신청의 대상. 이거 했잖아. 이걸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만. 55조 1호 관할 위반 등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위반해서 위반해서 등기했을 때만 이의 신청의 대상이지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간과해서 등기했을 때는 그 하자가 치유돼서 유연 등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의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 익히시면 끝.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십시오. 229페이지. 자, 위에 5절 등기필 정보 등 이렇게 제공 나온 거 찾으셨습니까? 자, 이 나왔네. 자, 구해 들어보시고. 등기 필.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 등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 끝마치고 나서 얘기잖아요. 등기 완료되고 나서. 그죠? 등기 완료되고 나서 해야 될 업무가 4가지 업무, 잔무 처리가 남아 있는데 그 잔무 처리는 첫 번째 뭐가 남아 있냐? 그 안에 이제 소제목 보세요. 1. 뭐가 있냐? 등기필 정보 있죠? 등기필 정보. 자, 거기에다 메모 가로해 놓고. 이해하셔야 되니까. 옛날 권리증 이렇게 쓰십시오. 옛날 권리증. 옛날 권리증. 재산을 갖다 등기 내면 옛날에 권리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옛날에 재산을 등기했다는 증명서가 권리증입니다. 그 권리증을 갖다가 현행법에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용어를 법률 용어를 사용 안 하고 뭐라 부른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난다는 거죠. 재산을 갖다가 등기를 했다고 권리증을 다 만들어서 내주는 게 아니라 권리가 등기, 재산이라는 권리가 등기 났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경우 뺏기 시험 문제 유형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거기에 소제목 의 1, 2 구성 방법, 작성 방법 3, 등기필 정보 작성 양가로 1,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경우 나오죠. 그걸 형광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형광펜. 그 안에 소제목 1 나올 겁니다.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형광펜. 보존 설정 이전 형광펜. 동그라미 1의 권리 설정 이전에 가등기 형광펜. 가등기만 형광펜. 3번 동그라미 권리자 형광펜. 추가 형광펜. 경정 변경 형광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 걸 갖다가 익혀야지.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 끝마쳤을 때는 권리증이라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만들어내주지 아니한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건물 소유권, 건물 지은 사람의 소유권 처음 등기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끝마쳤을 때는 건물 전산에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보존 등기 등기됐다는 등기필 정보 건물주에게 만들어서 내줌 안 내줌? 내줌. 왜? 소유권이 권리고 보존 등기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주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 담보 요구하니까 은행 앞으로 돈을 빌린 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기하죠. 근저당 설정 등기 끝마쳤을 때는 은행 앞으로 돈 빌려준 그 건물주의 근저당이라는 재산권명이 전산기로 올라간 은행 앞으로 재산권 등기됐다는 등기필 정보 작성해줌 안 해줌?
왜? 근저당권이 권리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등기? 설정 등기 등기됐으니까. 그러면 해볼게. 매도인의 소유권을 갖다 매수인 앞으로 명의 넘기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됐죠? 등기필 정보 작성해줌 안 해줌? 해줌. 예,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는 정보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내주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 용어 익힘 작업하셔야 돼요. 권리의 무슨 등기? 설정, 보전, 이전. 장래 권리의 설정, 이전을 순위 보전하고자 하는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 등기. 그 단답으로 법정을 익히셔야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금 맞췄을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익힘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231페이지로 가요. 이 등기 완료 통지 중간에 크게 보셔야 돼. 등기 완료 통지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 등장 거의 안 하는데 감만 잡으시면 돼. 자, 감 잡아볼게. 잘 들어보세요. 감만 잡으시면 돼. 이거는 자, 제가 소유권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 여러분들이 그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 산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됐을 땐 소유권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끝 마친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누구한테 내주죠? 매수인에게 내줬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비전동 10번지 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끝 마쳤는데 매수인 아닌 사람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갖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구조를 갖다 교재는 없지만 아까 구조를 제가 한 구조를 이해 못한 이쪽부터도 아예 풀어나가지는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쟁점이 뭔지. 매도인의 소유권이 있죠? 그런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데 매수인이 이전을 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없음? 있죠? 그때는 매수인 소유권 전산이 소유권 등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넘어온 사실을 매수인이 등기소에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매수인에게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 완료됐다는 등기 완료.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알려주는 거.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 명의가 전산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해주느냐? 재산을 등기된 사람이 본인은 정작 재산이 등기 명의가 넘어온 사실을 모를 때 등기 완료 통지하는 겁니다. 모를 때. 그거 첫 번째 예가 들어드릴게요. 연습을 가셔야 돼. 밑줄 쳐갖고 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해 작업이 진짜 등기법 많이 필요한데 소유권자 여러분들 제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권을 갖다 자 토지 매매한 사람 거래 끝났습니다. 매도인 데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 마쳤죠? 등기 끝 마쳤죠? 등기 끝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인에게 무엇이 나간다? 등기 소유권 권리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라는 게 매수인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습. 매도인 매수인 여러분이죠? 자, 여러분 제 토지 소유권을 안 가져갈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죠? 아까 들었던 거 첫째 시간에. 뭐가 있지? 대위. 여러분들이 그 1억이 제 땅 살 돈이어서 제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이에요. 채권자들이 갚아야 될 돈인데 그걸 돌려갖고 제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매도인과 누가 등기 신청해? 매수인이 아니지. 매수인의 채권자가 와서 지금 등기 신청하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죠? 그럼 등기 누구 앞으로 나? 접수, 심사, 수리. 등기 누구 앞으로 나? 채권자 앞으로 등기가 난다고? 아닌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나잖아. 매수인 앞으로 등기 나죠? 등기 났죠? 매수인 소유권 등기명이 본인 앞으로 등기 나는 사실 모름.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가 넘어갔다는 걸 등기소에서 알려줘야 돼.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내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매수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채권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난 사실을 갖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난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하나 더 감자고 자꾸 감이 이게 돼야 돼.
딱 그거만 넘어가면 등기법이 쉬워지니까. 자, 제가 토지 소유권자 이번에는 자, 제 땅을 두 번째 똑같아. 여러분들이 땅 명의 안 가져가. 여러분들이 제 땅을 산 매수인인데 소유권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가져가는 거 봤더니 재산세가 종부세가 나오게 생겼어. 등기 명의를 지금 가져갔다가는. 이해하시겠어요? 토지가 딴 데 너무 많아갖고 이것까지 지금 산 땅을 갖다 지금 명의 바로 가져갔다가는 재산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른 거 처분하고 미루려고 하는 거야. 지금 산 땅을 갖다 이전 안 해가고. 그럼 매도인은 무슨 죄가 있다고. 6월이 그 재산세 부과 기준일에 명의가 자기 앞으로 살아있으면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나와? 그럼 그 불이익을 자기는 대금 다 받아갖고 명의 넘겨주고 싶은데 그 불이익을 본인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소송을 제기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요놈이 재산세를 갖다 좀 들내려고 산 땅을 갖다 명의 안 가져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어디 갔지? 아유 없어졌다.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하죠. 누구의 단독으로? 매도인의 단독이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접수, 심사, 수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완료했죠. 그러면 등기필정보 작성함 안 함? 안 해요. 매수인이 본인이 와서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는 작성을 안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법률용어로 등기 완료 통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간만 익히시면 되는 시험에 직접 뭐 이쪽 부분을 갖다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간만 좀 잡는 연습을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기십시오. 232페이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건 의에 형광펜 칠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형광펜. 소유권에 관한 등기 형광펜. 자, 이제 이해 작업, 형광펜 친 걸 이해 작업. 자, 이해 작업 들어 익힘 작업.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고 구청에 지금 우리 지적에서 배웠던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소유권 관계가 다 기록 관리되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소유권 관계는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 쪽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가 끝마쳐지면 대장의 소유권은 정리가 돼 있지 아니하고 예전의 소유권에 관한 기록상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등기부의 소유권 기록상을 기준으로 대장의 소유권의 기록상을 평택시장이 정리하라고 평택시장에게 소유권 정리 좀 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난 사실을 갖다가 소유권 등기 끝마치고 나서 대장의 소유자 정리하라고 평택시장에 알려주는 업무 조치를 하는 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주는 겁니까? 등기소에서 시청, 평택시장, 지적소관청에게 무슨 등기 끝마쳤을 때? 소유권 정리하려고 통지해주는 거니까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 끝마쳤을 때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재 보시면 2번에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로 1, 2, 3, 4 공통점 보세요. 형광펜 굳이 안 그리셔도 되는데 그시고 싶은 분들은 그시도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 2번 소유권 3번 소유권 4번 소유권 공통점 원리만 익히시면 공부하는 걸 줄여나가야죠. 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대장의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 끝마쳤을 때? 소유권 등기 끝마쳤을 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렇게 익히고 나면은 지금은 안 나. 근데 옛날에 옛날엔 훨씬 등기법 이거보다 많이 깊었으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많이 쉬워진 겁니다, 등기법. 자, 보시면 소유권 등기 끝마쳤다 하더라도 통제 대상이 아닌 게 있어. 아닌 게 있어. 옛날엔 그것까지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는 거면 도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가압류 등기 났을 땐 통지 안 해. 왜 통지 안 하냐 하면은 대장에는 소유권 가압류 사실은 관리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진 사실을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끝마치고 나선 소유권 가압류 등기된 사실, 소유권 압류 등기된 사실, 소유권 경매법원에 경매가 오늘서부터 시작됐다는 경매 신청 등기 끝마친 사실은 평택시장한테 통지할 필요가 있음 없음? 왜? 소유권 가압류됐다고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면 돼. 소유권 경매법원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아직 소유권자가 변경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3번에 과세 자료 제공은 뭐 세무서에 이제 보내는 것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신경 전혀 쓸 필요가 없고. 자, 이제 교재 233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자, 보십시오. 이쪽은 등기 절차 강론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예, 이쪽 얘기는 이제 입문 과정에는 이제 본론 교재와는 좀 다르게 등기의 개별 이름들을 익힘 작업하라고 이제 교재를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절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교재 179페이지 우리 볼까? 179페이지. 입문서 교재 179페이지 앞으로 보셔야 돼. (179페이지) 자, 179페이지 보시면은 178페이지 중간에 먼저 제목을 보십시오. 등기의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렇게 놨죠. 예. 자, 해놓고 1. 기능에 따른 분류 오른쪽 179페이지 2. 굵은 제목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내용에 따른 분류를 갖다 강론에다 익힘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가 먼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그 안에 소제목 보십시오. 1. 기입등기. 형광펜 치셔야 돼. 형광펜. 작업하고 나서. 기입등기. 자, 기입등기 안에는 양가로 1 소제목이 있죠. 거기 안에 자, 문장 끝에 가로로 해놓은 거 소유권 보존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자, 형광펜은 보존등기 형광펜. 자, 제한물권 설정등기에서 설정등기 형광펜, 설정 형광펜, 이전 형광펜. 자, 그 다음에 이 작업 다 하고 익힘 작업 들어갈게요. 변경 등기, 변경 자체 형광펜. 제목, 이 변경 등기, 변경 형광펜. 3. 경정 형광펜. 그 다음에 자, 교재 4. 말소 형광펜. 5. 멸실 형광펜. 6. 말소 회복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작업하셨으니까는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형광펜 쳐놓고 교재 233페이지로 와보세요. (233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등기 절차 강론에서 등기 분류 작업에서 등기 내용에 따라 등기의 내용 분류 작업하는데 등기를 갖다가 내용으로 이제 분류 작업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총 몇 가지로 분류하냐면은 기입,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십시오.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법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입문 지금 과정에서는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아, 어떨 때 변경하고 어떨 때 경정하고 어떨 때 말소하러 가고 어떨 때 멸실하러 가고 어떨 때 기입등기하러 간지를 변별하는 변별력을 갖다 트레이닝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기입등기는 새로운 세 글자만 익히시면 됩니다. 새로운. 자, 새로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 건물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새로 생긴 사실이 발생한 내용을 올리는 등기를 걸어서 뭐라 본다? 자, 이거 한자로 이 한글 갖다 한자로 풀이해 드릴까요? 기록할 기자의 들입자입니다. 들입자. 들여놓는다는 건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을 갖다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 작업하는데 기입등기는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자, 이거 보존 등기는 자, 대입하죠. 건물 처음 지으면 물건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럼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처음 새로 생긴 내용을 등기하러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재산권이냐?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처음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는 걸 기입등기 중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등기 법에서 법률용어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하러 간다. 보존등기하러 간다는 건 토지 최초 소유권, 건물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러 가는 등기를 기입등기 중 무슨 등기? 보존등기 법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등기는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 건물에 처음 새로 발생한 내용을 올리는 등기를 일컬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설정 등기. 그러면 건물의 전세권 새로 발생한 내용을 처음 전세권은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에 걸리지 않습니까? 건물의 전세권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러 가는 걸 무슨 등기?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러 가는 걸 설정 등기. 토지의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러 가는 걸 설정 등기. 토지의 지역권이라는 권리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러 가는 거 설정 등기. 토지 건물의 임차권이라는 권리 새로 발생한 사실을 기입하러 가는 걸 설정 등기. 그럼 실무상 가장 많은 등기가 무슨 등기?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는 권리 주체.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이 등기됐고 설정 등기에서 소유권 이외 재산권인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됐죠. 그럼 등기된 이후에 소유권 주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체가 새로 바뀐 내용을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하러 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앞으로 등기됐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갑 아닌 사람 앞으로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소유권 이전, 경매로 소유권 이전, 증여로 소유권 이전,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 권리 무엇이? 주체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바뀐 내용을 등기하는 걸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체 새로 바뀐 내용을 등기하러 가는 걸 이전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 등기가 총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요까지 하고 싶게요. 자, 요거는 변경, 경정, 말소 등기는 새로운 사실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등기가 하자, 전산 기록이 하자가 있어. 그러면 토지 건물에 관한 전산 기록을 해놓은 걸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부를 하는 전산 기록 해놓은 걸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만히 냅둬야겠어요. 그걸 갖다 바로 잡아야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하자가 있으면은 이건 새로 올리는 건데 새로 올리는 내용의 등기인데 이거는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잡는 걸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뭐야? 이 세 가지 등기는 새로운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야. 뭐 하는 내용의 등기? 고치는 내용의 등기, 고치는 내용의 등기야.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 잡는 내용의 등기지 새로 발생하는 사실을 올리는 내용의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내용의 등기가 몇 가지? 세 가지. 요까지 변경, 경정, 말소. 예, 잠깐 쉬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